자, 592쪽 다시 한번 봐요. 박스, 이게 지엽적인 문제예요. 이번에 592쪽 가운데 타이틀이 뭐다? 법정기일 후, 오른쪽은 법정기일 전. 구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1, 2, 3순위는 똑같다고요. 그럼 4순위가 뭐다? 지방세예요. 왜 지방세야? 법정기일 후니까 지방세가 우선한다고요. 그 다음 피담보된 채권. 오른쪽 법정기일 전이잖아. 전이더라도 당해재산에 부과된 조세가 3순위예요. 그 다음 피담보된 채권이야. 왜? 법정기일 전에 피담보된 채권, 저당권이 먼저 와 있죠? 그 다음 뭐다? 기타 임금. 6순위가 지방세라고요. 5순위가 아니라 6순위예요. 이유는 뭐다? 법정기일 전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 3순위까지만이라도 알라고요. 3순위는 알잖아. 그럼 찍어도 50%의 확률이 있어요. 자, 지방세로 들어갑니다. 596쪽. 자, 지금부터 강론 파트로 들어가네요. 취득세. 자, 취득세는 무슨 취득이다? 소유권 취득. 그래서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는 어떻게 세금을 부과한다? 옛날의 취득세와 옛날에 뭐다? 등록세를 합쳐서 뭐를 납부한다? 취득세를 납부하게 된다고요. 항상 취득과 등기를 합친 거요. 그럼 기초가 뭐다? 옛날에 취득세 몇 프로? 2%. 옛날에 등록세는 원인에 따라 이렇게 합쳐서 내는 게 취득세 납부다. 등기를 안 하더라도 2010년부터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항상 취득과 등기를 합쳐서 세금을 내는 거야. 등기를 안 하더라도. 그럼 반쪽밖에 안 들어오잖아. 합쳐서 납부하라고요. 언제부터 시행된 거다? 2011년 1월 1일부터. 자, 거기 개요. 1번. 취득세는 누가 걷어가는 거야? 특광도. 그러나 실제로는 시군이 유임을 받아요. 진짜 주인은 특광도 힘센 자. 그리고 자치도와 자치시는 의미가 없다 그랬죠? 모든 지방세의 주인이라고요. 자치니까. 그 다음 취득이란 행위에 대해서 과세함으로 행위세. 이전 단계에서 과세함으로 유통세. 절대로 보유세라 그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취득세는 물세다. 물건 보고 따로따로 매기는 물세입니다. 개별 과세한다고요. 물세는 개별이죠. 인세는 합산하고. 왜 개별 과세할까요? 60일 이내에 빨리 거두려고. 물건 보고 과세하는 세금이에요. 물건 보고. 지금 완기초하고 지금 어디 갔다 온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 들어오니까 다행이네. 자, 사실주의. 그래서 등기 사실주의가 뭐다? 실질주의라고도 얘기하죠. 등기 등록 허가 등 무관하게 실질에 따라 과세한다. 사실주의예요. 이 뜻은 무슨 뜻이다? 등기를 안 하더라도 합쳐서 무슨 세금을 낸다? 취득세를 납부하고 영수증 챙겨서 등기 접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 접수할 때는 필수. 자, 그 다음 나 뭐라고 안 했어요? 그 다음 현황부가 앞에 뭐가 붙여? 사실 현황부가야. 그래서 공부상과 사실상 현황이 다를 때 세법은 실질주의죠.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공부상 현황하면 안 돼요. 그리고 원칙은 뭐다? 신고 납부다. 나와 있죠? 그리고 취득이다. 자, 취득세 취득이란 사실상 소유권 취득이다. 사실상. 공부상은 안 따져요. 그거잖아요. 그래서 2번 권리가 사실상 취득되어야 하고 형식적으로만 취득된 것은 과세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형식적은 뭐가 있어? 신탁법에 따른 신탁.
비과세잖아. 그럼 명의신탁은 과세합니다. 신탁법에 따른 신탁은 비과세라고요. 그러나 명의신탁은 과세합니다. 취득세를. 명의신탁, 조합과 조합원 간의 신탁. 어떤 신탁만 비과세한다? 신탁법에 따른 신탁 비과세. 나머지 명의신탁이라든가 조합과 조합원 간의 신탁은 과세한다고요. 자, 그 다음 3번 취득세는 사실상 소유권 취득이죠. 그러므로 소유권이 아닌 것 이외 저당권, 전세권 이런 거는 과세를 안 한다. 소유권. 그래서 전세권이나 지상권, 아파트, 당첨권 이런 거 소유권이 아니죠. 분양권은 취득세가 없어요. 잔금이 안 끝났으므로. 그러나 주택수에는 들어가요. 그러나 과세는 안 한다 이거지. 자, 그럼 크게 취득이 나오잖아요. 그죠? 취득은 뭐와 뭘로 나눕니까? 사실상 취득과 무슨 취득으로 나눈다? 간접 취득. 크게 이렇게. 사실상 취득이 뭐다?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한 거요. 등기를 안 하더라도 사실상 취득은 무슨 세율로 과세한다? 표준세율. 그래서 표준세율이 뭐예요? 표준세율이 취득과 등기를 합쳐서 과세하는 게 표준세율이라고요.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면 등기불문하고 취득세를 납부한다. 어떻게? 합쳐서.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자, 그 다음 밑에는 간접취득. 이거는 취득은 아닌데 취득으로 보는 거죠? 무슨 취득이라고 그런다? 의제취득. 이거는 표준세율로 과세하는 게 아니라 무슨 세율로 과세할까요? 중과기준세율로. 옛날에 취득세 몇 프로? 2%만 과세합니다. 그런데 이 간접취득은 소유권이 아니므로 등기는 과세 안 한다고요. 항상 시험에 나오는 게 뭐다? 간접취득은 옛날에 취득세 2%만 과세해요. 등기는 과세 안 한다. 왜? 소유권이 아니니까. 따라오고 계신가요? 자, 그리고 꼭대기 이제 사실상 취득은 다시 뭐와 뭘로 나눈다? 원시 취득과 최초의 취득이죠. 이전 받아서 취득하면 승계 취득으로 과세한다. 그럼 원시 취득은 무슨 등기 신청해야 돼요? 최초니까 보존 등기를 신청할 때 반드시 뭐를 납부하라? 취득세 납부 표준세율로. 원시 취득, 이전 받아 최초로 취득하는 거죠. 그리고 승계 취득은 뭐다? 이전 받아서 취득하는 거고. 그래서 승계 취득은 소유권 무슨 등기를 하는 거야? 이전 등기 신청할 때 취득세 납부 무슨 세율로? 표준세율로. 그래서 원시 나왔잖아요. 최초 나와 있죠. 건축물의 건축, 신재축, 시효취득, 매립관청 다 원시예요. 원시라고요. 자, 그 다음 2번에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회사에서 만드는 거는 원시는 과세하지 않으며 뭐 할 때만 과세한다? 승계. 왜 원시는 과세 안 해요? 회사는 취득세를 과세하면 승계, 이전받는 자가 경제적 부담을 느끼죠? 또는 수출하는 경우는 그 부분만큼 경쟁력이 약화됩니다. 그래서 다만 이게 이런 게 출제되는 거예요. 회사에서 만드는 거 4개. 그래서 원시 취득은 과세를 안 한다고요. 뭐만 과세한다? 승계. 그리고 거기 괄호 조심해요. 자, 수용 재결로 이전받은 거는 원시에서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 왜? 재결정으로 부동산을 이전받으면 뭐다? 이거는 승계 취득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외. 원시에서 제외한다. 포인트가 뭐라고? 수용 재결. 부동산을 사업시행자가 이전받았잖아. 이전받으니까 원시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수용 재결은 어디에 들어간다? 승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괄호 제외. 수용재결, 이전 받은 거므로 승계에 들어간다고요. 정리됐어요?
자, 그 다음 승계는 다시 대가를 주고 취득하면 무슨 승계 취득이다? 유상. 대가 없이 취득하면 무상. 합쳐서 승계 취득이라고 그러합니다. 그래서 유상의 대표적인 거는 매매,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다. 유상이에요. 특히 교환은 무상이다, 유상이다. 유상. 다 배운 거 이제 마무리 짓는 거예요. 그리고 상속증이요. 등이 뭐가 있을까요? 기부 이런 거. 등이 하나가 뭐가 있다? 기부. 다 무상이라고요. 그래서 유상이든 무상이든 취득세 납부해야 돼요. 등기 쳐야 되잖아. 자, 그 다음 간주 취득은, 자, 첫 번째 뭐가 있다? 간주 취득은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 4가지가 있어요. 간주 취득은 이렇게 사실상 취득한 거를 뭐다? 다시 취득한 게 아니죠. 변경 등, 변경, 이런 변경 등의 행위를 통해서 가치가 증가된 거죠. 그러니까 취득은 아니지만 취득으로 본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뭐가 있다? 지목 변경. 뭐가 증가됐어? 가액 증가. 취득한 게 아니잖아. 변경을 통해서 가치가 늘어났죠? 소유권이 아니잖아. 취득으로 본다. 몇 프로만 과세한다? 2%. 그리고 차량, 기계, 장비도 뭐다? 종류 변경. 종류 변경. 취득한 게 아니잖아. 변경한 거잖아. 뭐가 증가됐어? 가액 증가. 가액이 감소되면 안 되는 거예요. 증가. 그 다음 건축물의 개수도 가액 증가. 건축물을 취득한 게 안 했잖아. 개수에서 가액 증가. 그래서 가액 증가, 가액 증가, 가액 증가는 뭘로 본다? 취득으로 본다. 몇 프로만 과세한다고요? 2%만 과세한다. 소유권이 아니므로 등기는 취득세에서는 과세를 안 합니다. 2% 항상 간주 취득은 2%. 시험은 2%라고 안 나와요. 6글자로 뭐라 그런다? 중과 기준세율. 그리고 과점주주는 뭐를 취득했어? 주식. 과점주주는 주식은 취득세 대상이 아니잖아. 그럼 과점주주가 되면 주식을 취득했지만 뭐를 취득한 걸로 본다? 부동산 등을 취득한 걸로 본다. 2%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등을 취득한 걸로 본다. 2%만. 단 무조건 과세하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과세를 안 해요. 다만 이게 시험에 나오잖아. 설립시. 설립시는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또는 증자가 아니라 뭐다? 감자. 자본금을 감소시키면서 내 지분이 늘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증자는 과세한데 감자는 과세 안 해요. 자본금이 감소되는 거라고요. 감자가 아니라 어떨 때 과세한다? 증자. 나와 있죠? 그래서 참고 나왔잖아. 자, 과점주주는 용어 반드시 비상장법인이에요. 그래서 과점주주는 비상장법인. 과로 조심해야 돼요. 무슨 주식은 제외한다. 무슨 주식은 주의한다. 2번에 나왔잖아.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법인은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유가증권에 상장된 법인이 어떤 법인이에요? 코스피 주식이라고요. 2번에 유가증권에 상장된 법인은 취득세가 과세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주식이야? 코스피 주식. 그럼 옆에 적어. 코스닥 주식은 세법에서는 비상장 법인이 되는 거예요. 코스닥 주식은 과세를 합니다. 딱 하나 어떤 주식 빼고 유가증권에 상장된 법인의 주식을 코스피 주식이에요. 그럼 코스닥 주식은 50%가 넘어가면 과점주주가 돼서 과세를 한다고요. 딱 하나만 주식에 제외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1번 과점주주 지분 비율은 몇 프로 넘어가야 된다? 50% 초과 과반수가 넘어가야 돼요. 그럼 1명이 안 되면 특수관계자를 끌어들이죠. 합쳐서 100분의 50 초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즉 이 회사를 지배하는 자죠. 그리고 사원은 유한책임사원, 무한하면 안 돼요. 유한책임사원은 뭐다? 주식을 회사가 망했다. 그럼 주식만 포기하면 끝내버리는 거야. 유한.
일명, 특수관계 합쳐서 50% 초과. 그리고 3번, 과점주주 상호간에는 취득세를 함께 책임을 지는 무슨 납세 의무가 있다? 연대. 연대가 있고. 그리고 과점주주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과점주주가 된 시점. 당연한 얘기다. 자, 1번은 뭐다? 과점주주의 정의예요. 50% 초과. 됐나요? 2번 50% 초과될 때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법인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면 코조닥 주식은 과세한다 안 한다? 과세한다. 코스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나머지는 읽어보면 되고요. 자, 밑에 예가 나와 있네. 자, 과점주주. A 상장법 설립시 40%죠? 자, 설립시. 설립시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40%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설립시 40%는 과점주주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설립 후. 그래서 납세할 의무는 설립 후부터 존재합니다. 누구로부터 취득해야 돼? 주주로부터 취득하거나 사원으로부터 취득하거나 감자가 아니라 뭐다? 증자에 의해서 취득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사원, 주주, 증자 맞죠? 그럼 20%. 그럼 전체 지분 비율은 몇 프로다? 60%. 그럼 50% 넘어가니까 과점주주네? 그럼 이 과점주주는 무슨 과점주주야? 최초 과점주주. 그래서 과점주주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최초 과점주주, 임의 과점주주, 다시 과점주주로 나눈다. 이거는 최초로 과점주주죠? 그럼 뭐를 물어봐? 지분 비율, 지분율. 그럼 지분 비율은 뭐다? 모두 과세한다. 그래서 지분 비율을 물어볼 때는 몇 프로다? 60%. 그래서 최초는 모두예요. 왜 모두야? 합쳐야 과점주주가 되므로 모두 증가분하면 안 돼요. 이게 1번이라고요.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최초로까지 모두에 대해서 과세하고 이제 10%를 또 취득했어. 과점주주가 10%를 또 취득했죠? 그럼 몇 프로 됐어? 70%. 그럼 이해도 과점주주죠? 그럼 이해는 무슨 과점주주야? 임의 과점주주지. 앞에서 임의 과점주주니까 지분 비율 모두가 아니라 뭐만 과세한다? 증가분 몇 프로? 10%. 60% 대해서 앞에서 냈기 때문에 70%가 되더라도 10%만 내는 거예요. 10%. 이게 임의 과점주주라고요. 60%가 10%가 됐죠? 증가분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그래서 몇 프로만 과세한다는 거야? 10%만. 10%만 과세한다는 거야? 10%. 그래서 이제 70%가 됐다고요. 자, 넘어가죠. 자, 598쪽 넘어가요. 넘어갔어요? 다만. 자, 꼭대기. 증가되는 후의 주식 비율이 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의 최고 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는 부과한다, 부과하지 않는다. 부과하지 않는다. 60%가 70%가 됐죠? 항상 앞에 거보다 증가할 때만 과세하는 거예요. 감소하면 과세를 안 한다고요. 여러 가지 사례가 쭉 나와 있네요. 자, 여기 한번 보자고요. 자, 이게 임의 과점주주죠? 그럼 잘 봐야지. 70%를 처분합니다. 30%를 처분해. 그럼 현재 지분 비율 몇 프로예요? 40%. 그럼 과점주주다 아니다? 아니잖아. 30% 빼야죠. 양도했잖아요. 처분. 자, 그리고 주주나 사원으로부터 또 취득해. 50%를 취득해. 50%를 취득했어요. 그럼 현재 지분 비율 몇 프로야? 90%. 그럼 과점주주죠? 그럼 이해는 뭐다? 과점주주가 아니었다가 주식증을 취득해서 다시
재차 과점주주가 됐죠? 그러면 지분 비율은 뭐만 과세한다? 증가분만. 앞에 70%였죠? 증가됐어, 감소됐어? 증가됐잖아. 그럼 몇 프로만 과세한다? 20%만. 요거 용어 정리 잘 하세요. 최초의 과점주주는 지분 비율 모두 이미 과점주주라 다시 과점주주는 지분 비율이 증가된 경우는 증가분만 과세하는 거야. 증가분만. 최초는 모두. 중요한 거는 설립 당시 과점주주는 더한다, 뺀다, 뺀다. 설립 당시 과점주주는 빼는 거예요. 설립 당시 과점주주가 아닐 때는 더하고. 이거 과점주주 아니잖아. 더해서 과점주주가 되는 거 이거 더하는 거야. 더하는 거. 근데 설립 시 60%야. 그럼 과점주주네. 그럼 10%를 취득했어. 그럼 지분 비율이 몇 프로야? 70%. 그럼 이 애는 무슨 과점주주야? 이미 40%와 60%. 이거 과점주주잖아. 그럼 전체 지분은 70%죠? 그럼 지분 비율을 계산할 때 이런 경우는 지분 비율이 이미 과점주주니까 증가분 몇 프로만 과세한다? 10%. 여기에서만 주의하면 된다고요. 이렇게. 설립 시 50%가 안 되면 더하는 거예요. 더해서 지분 비율 모두가 되고 더하되 60%죠? 더해서 70%가 됐죠? 지분 비율 물어볼 때는 60%를 뭐다? 뺀다. 왜 빼? 이미 과점주주니까. 왜 빼? 설립 시 과점주주니까. 그래서 이럴 때 지분 비율은 10%야. 이럴 때 지분 비율은 60%라고요. 이거 물어볼 때. 설립 시 50%가 넘어가면 무조건 뺀다. 10%. 설립 시 50%가 안 나가면 무조건 더해서 60%가 되는 거예요. 여기 책에는요. 설립 당시에 50% 가점주주가 30% 증가해가지고 80% 됐을 때 납세 의무가 80%라고 나오는데. 그 과점주주가 아니잖아. 50%는. 더해서 80%가 되죠. 딱 50은 과점주주가 아니에요. 50% 초과야. 제발 부탁해요. 글씨라도 잘 읽어요. 딱 50은 과점주주가 아니다. 더해서 모두 80%가 되는 거예요. 딱 50%잖아. 딱 50%지? 몇 프로 취득했다고 그래서? 그럼 지분 비율은 몇 프로야? 80%. 모두가 지금 과세한다고요. 과점주주가 아니니까. 알아들었어요? 그럼 51%면 과점주주잖아. 그럼 29%야. 그러면 80%지? 그럼 이럴 때는 80%가 아니라 증가분 몇 프로? 29%. 증가분만 과세하는 거야. 지분 비율 물어볼 때. 과점주주가 아닐 때는 더해서 답을 하고, 과점주주가 설립 시 과점주주는 더한다, 뺀다. 빼고 계산하고, 또 적으려고 그래, 또. 됐죠? 자, 그 정도만 하려고. 책은 제일 밑에 거 한번 해볼까요? 자, 5 곱할 제일 봐요. 자, 설립 당시 몇 프로야? 40%. 과점주주다? 아니다. 아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납세무가 없고, 그래서 설립 후 30% 취득했지? 그럼 몇 프로야? 70. 그럼 70이잖아. 그럼 지분 비율은 더해서 몇 프로? 70%가 있고 50%가 안 넘어가니까 그 다음 나왔다. 양도했잖아. 그럼 45. 70에서 45 빼면 몇 프로가 남아? 25가 남잖아. 그럼 과점주주가 아니죠? 납세무 없금. 그럼 25에서 몇 프로야? 응? 자, 양도했잖아. 25% 양도하니까 45%. 과점주주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15% 됐잖아. 60%. 그럼 앞에 과점주주가 몇 프로였어? 70. 오히려 감소됐지? 그러니까 60이니까 납세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 이후의 건 있는 거고 그 이후의 건 딱 몇 프로야? 60에서 결국 뭐가 된 거야? 70. 그럼 10%만 과세하는 거예요. 감소되면 과세 안 한다고. 자, 결론. 복잡하게 생각하면 이거 문제 못 풀어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자, 여기 보세요. 최초는 지분 비율 모두 납세할 의무가 있다. 최초. 그러나 이미 과점주주나 다시 과점주주는 모두가 아니라 뭐다? 증가분. 왜 모두가 아니야? 앞에서 모두 냈기 때문에. 딱 세 가지요. 자, 거기 하나 적어봐요. 과점주주가 과세하지 않는 경우 설립 시 과세 안 합니다. 딱 50% 과세 안 합니다. 그리고 상장 주식 과세 안 합니다. 상장 주식 그리고 증자가 과세하죠. 감자 이런 용어는 과세 안 한다고요. 설립 시 과세 안 해. 설립 시 50% 초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설립 시 과점주주는 과세 안 해. 그리고 딱 50%가 과세 안 해. 비상장 주식을 과세하죠? 상장 주식은 과세 안 해. 상장 주식이 대표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코스닥이 아니라 코스피. 이상하다. 피도 나오고 닭도 나오고. 자, 그런 게 있어요. 감자는 과세 안 해. 증자가 과세를 한다고요. 자, 그리고 과점주주 상호간에 이전도 과세를 안 합니다. 과점주주 상호간의 이전. 상호간의 이전. 총 지분 비율이 변동이 없는 경우를 얘기하죠. 과점주주 상호간에도 총 지분 비율이 변동이 없다면 과세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설립 시 딱 50, 상장, 증자가 아니라 감자, 과점주주 상호간, 총 지분 비율이 변동이 없는 경우에요. 변동이 없으니까 과세를 안 하죠. 딱 이거예요. 과세 안 하는 거. 자, 갑돌이 40%야. 과점주주 아니죠? 자, 배우자를 동원해. 특수관계인. 배우자. 동원했다고요? 그럼 20% 취득했어. 그럼 총 지분 비율이 몇 프로다? 60%. 그럼 과점주주가 돼서 과세를 하겠죠? 설립시가 아니라면 과세하잖아요. 이렇게. 60% 과세하잖아요. 설립시가 아니라면. 자, 근데 이 갑이 10%를 이전시켜. 그럼 지분 비율이 몇 프로야? 30. 그럼 총 지분 비율에 변동이 없죠? 그럼 이럴 때는 과세한다, 안 한다? 10%는 과세를 안 해요. 그대로 60이니까. 그래서 과점주주 상호간에 이전은 과세 안 한다고요. 단서가 뭐다? 총 지분 비율이 변동이 없는 경우. 한 번 냈기 때문에 또 내는 게 아니에요. 총 지분 비율이 변동이 없는 경우. 자, 과점주주는 그래서 꽉 네 가지만 알면 돼요. 여기 보세요. 되게 복잡하잖아요. 자체가. 자, 첫 번째. 최초의 과점주주는 지분 비율 어떻게 한다? 모두. 왜 모두야? 합쳐야 과점주주가 되니까 모두. 그럼 나머지 이미 과점주주나 다시 과점주주죠? 다시 과점주주는 앞에서 냈기 때문에 모두가 아니라 증가분만 과세한다. 감소되면 과세 안 해. 그리고 네 번째는 뭐다? 과점주주 상호간에도
총 지분 비율이 변동이 없는 한 과세한다 안 한다 이런 경우는 과세 안 한다. 자, 과점주주 끝났잖아요. 할 게 없어요. 그리고 50% 초과 따질 때는 코스피는 제외합니다. 상장 이게 코스피야. 코스닥은 포함해요. 중소기업 주식은 포함한다고요. 벤처기업 주식은. 자, 한 장짜리 한번 봐봐요. 한 장짜리. 자, 1페이지. 납세의무자 나왔잖아요. 거기에 과점주주 나왔잖아요. 3번에. 왼쪽에 항상 제목이에요. 좌우간 이게 안 되면 세법이 안 된다. 좌우간 이것만은 알아둬요. 자, 납세의무자 과점주주 나왔죠? 상장주식 X, 50% X, 설립시 X. 알아들었어요? 이게 기본이라고요. 취득으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 그리고 4번 과점주주 상호간에는 무슨 납세의무가 있다? 연대 납세의무가 있다. 그 뜻이에요. 자, 다시 닫고 못 찾으면 할 수 없고요. 괜찮아요. 못 찾을 수 있지. 이렇게 확인은 하고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599쪽 취득세 과세 대상으로 들어가자고요. 599 과세 대상은 열거된 게 몇 개예요? 14개. 소유권. 이거 암기가 돼야 돼요. 14개를 몇 개로 줄여? 3개로. 부동산. 부동산에 준하는 것. 준부동산 5개. 그리고 형태가 없는 각종 권리. 몇 개? 8개. 이거. 취득세 대상. 임차권 없잖아. 저당권 없어요. 여기서 부동산은 뭐와 뭐를 얘기한다? 토지 건축물. 그리고 건축물은 몇 가지를 합쳐서 얘기해? 3가지. 3가지라고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토지,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이 뭐예요? 이거 학원 건물이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이잖아요. 건축법상 건축물. 여러분들이 다 공법에서 배웠어요. 지붕, 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거, 이런 거. 그 다음 토지,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 레저 시설. 독립된 시설물이잖아. 저장 시설 등등등 수없이 있어요. 레저 시설 다 과세한다고요. 그러니까 레저 시설이 뭔지 모르면 기본서 봐야 되겠죠? 레저 시설이 뭐다? 수영장, 스케이트장, 골프 연습장 이런 거. 자, 그 다음 건물에 딸린 시설물 나왔잖아. 딸린 시설물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부착된 금고 등. 부착된 금고, 승강기 다 건물에 붙어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학원 올라올 때 뭐 타고 올라와? 엘리베이터. 건물에 붙어 있죠? 이거는 기억하면서 올라올 거 아니에요. 아, 건물에 붙어서 취득세를 냈고 매년 건물에 붙어서 재산세를 내는구나. 이거 기억하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솔직히 세법나라 나 엘리베이터 타면 그거는 기억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올라오는 거예요. 다 열거된 거니까 취득세 과세한다고요. 다 과세해서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유할 때는 재산세를 또 내야죠. 그죠? 그래서 이 토지, 그리고 토지는 항상 무슨 토지를 얘기한다? 절대 공부상 토지하면 틀려요. 사실상 토지를 말한다. 세법은 공부상 안 따진다고요. 그래서 등기 안 하더라도 토지 취득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공부상 토지를 말한다 그러면 틀려. 사실상 토지. 자, 그 다음 부동산에 준하는 거 5개 나와 있죠? 그리고 각종 권리 8개 나왔잖아. 광어, 양식업권, 그 다음 골프행권, 승마행권 열거된 거 이거 5개. 토탈 8개잖아. 그럼 토탈 14개예요. 줄이면 몇 개다? 3개.
부동산을 하나로 치면은 부동산에 준하는 거 5개, 그 다음 각종 권리 몇 개? 8개. 열거된 거. 열거된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뭐예요? 알아야 될 거는 뭐다? 원시와 승계야. 이 부동산은 둘 다 과세합니다. 나머지는 원시를 과세 안 하고 승계 취득만 과세한다는 거예요. 과세 여부를 물어볼 때. 부동산은 둘 다 과세한다고요. 지자체 재원 조달을 위해서. 그러나 차량부터는 원시는 과세 안 해요. 승계만 과세한다고요. 과세 여부를 물어볼 때. 그럼 자동차 회사는 과세 안 해요. 우리가 이전 받았을 때 승계 취득할 때만 과세를 한다고요. 아무리 봐도 책이 없어요. 부동산은 둘 다 과세해요. 나머지는 원시 과세 안 해요. 승계만 과세한다고요. 구분해 주시고요. 자, 4번 취득세 납세 의무자로 들어갑니다. 자, 지금부터는 납세 의무자는 첫 번째 뭐다? 나왔잖아. 관계없이 사실상 말만 들어가면 과세한다. 다만 이런 게 시험에 나오죠. 다만 회사에서 만드는 거잖아. 승계 취득만 과세한다. 승계 취득자만 과세한다. 그럼 원시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리고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누구예요? 가설한 자. 주체 구조부 취득자는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건물주. 그래서 건물주와 가설한 자가 다를 때는 법상 납세 의무자는 누구라고요?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납세 의무자.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4번째 배우는 거예요, 이거. 그 다음 상속받으면 누가 낸다? 상속인 각자. 중요한 거는 2번. 각자는 무슨 납세 의무가 있다?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그리고 항상 괄호 조심해야 돼요. 유중 등은 포함. 제외하면 안 돼요. 왜? 유중은 출신이 증여죠. 그러나 사망해야 넘어가니까 유중은 상속에 제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포함. 자, 그 다음 나왔잖아. 1번. 주택조합과 조합원관 또는 재건축 등 이거는 새 아파트가 되면 누가 낸다? 조합원. 그리고 일반 분양분을 뭐라 그래요?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이 내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래도 조합원용 부동산은 취득세를 누가 내야 돼? 조합원. 그리고 조합원이 아닌 것.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누가 낸다? 조합이 내는 거예요. 조합이. 그래서 조합원용 부동산은 원자가 꼭 들어가야 되고. 자, 그리고 수입하는 자는 외국인 소유죠? 차량기계적인 사무 요거 수입하는 거 왜 수입해요? 밑줄 긋고 직접 사용, 대여.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대여. 중요한 거는 판매가 아니야. 판매하기 위해서 수입할 때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수입하는 자는. 이거는 왜 수입하는 거야? 직접 사용 또는 대여. 판매가 아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외국자가 들어가면 누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수입하는 자. 근데 여기 봐. 판매하기 위해서 수입하면은 수입하는 자는 과세 안 해요. 우리가 수입 자동차를 취득하죠? 승계 취득자에게만 과세한다고요. 이거는 판매가 아니에요. 길 가다 보면 수입 자동차 판매회사 있죠? 대리점? 그 판매용은 세금이 없어요. 누가? 우리가 이전 받았을 때 자동차 취득세 내는 거예요. 이거는 판매가 아니라 뭐다? 직접 사용, 대여. 판매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넘어가자고요.
시설 대여업자. 실질 소유자가 대여업자잖아. 시설 대여업자가 건설기계나 차량의 시설 대여를 하는 경우 쭉 나와 있죠. 게다가 대여시설 이용자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도 실질 소유자는 뭐다? 대여업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실질 소유자가 대여업자야. 기계를 대여한다고요. 그럼 대여업자가 내는 거지. 자,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거는 두 번째요. 간접취득 변경 시점의 소유자. 무슨 변경? 지목 변경, 종류 변경. 변경했잖아. 변경 시점의 소유자. 취득 시점의 소유자. 이건 취득이 아니에요. 변경 시점. 취득 시점 하면 큰일 나요. 변경 시점. 변경한 거니까. 그 다음 똑같아. 실제 취득대금을 대급한 자. 지입차주. 지입차량. 회사 명의로 등록을 해서 영업을 하잖아. 그래서 지입차주.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 실질 소유자가 낸다는 뜻이고 의미가 없어요. 자, 출제되는 거는 배우자부터 그 밑에까지 출제되는 거예요. 정호를 여기에서 만든다고요.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 속의 부동산 취득의 징여잖아. 자, 상식. 가족 간의 이전. 상식에 외우지 마세요. 가족 간의 이전은 대가가 없다. 뭘로 본다?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가족 간의 이전은 대가가 없어요. 증여. 그럼 유상으로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입증이나 증명을 해야 돼요. 입증이나 증명되는 거래는 용어가 뭘로 바뀐다?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왜 이렇게 증여와 유상으로 나눌까요? 세율이 달라요. 대부분 뭐가 많이 나와? 증여가 많이 나오고 유상은 덜 나와요. 원칙은 가족 간의 이전은 대가가 없다.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다만 이게 출제되는 거야.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뭐다? 유상.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기역, 니은, 디귿 지문이 나오면 뭐다?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8가지 유상으로 보는 경우 8가지는 대가가 나가잖아. 증명되는 거래죠? 1번, 2번, 3번 기역, 니은, 디귿. 자, 1번이 뭐다? 공매. 자, 공매는 가족 간의 거래예요. 가족 간의 공경매는 대가가 나가는 거죠. 법원을 통해서 자산관리공사를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아버지 거를 딸이. 그 다음 파산선고. 가족이 파산선고를 받아. 가족이 취득했어요. 그거를 법원을 통해서 다 대가가 나가는 거라고요. 자, 중요한 거는 교환이에요. 교환은 어떤 교환? 등기 등록이 필요한. 필요 없는 하면 큰일 나요. 필요한. 그래야 정부가 알죠. 등기치면. 그래서 교환은 유상. 무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증여를 뭐라고도 얘기할까요? 똑같은 지문이 무상. 무상하면 증여예요. 증여하면 무상. 똑같은 지문이에요. 다 유상이라고요. 다 대가를 지급하는 거잖아.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은 대가가 나가거나 증명되는 거죠. 뭘로 증명하면 돼? 소득으로 증명하면 되지. 등등등 다 증명되는 거래요. 수없이 배웠잖아 이거. 그죠? 8개는 유상으로만 쓴다고요. 세법은 할 게 없어요. 가족 간의 거래는 대가가 없다. 증여. 유상으로 가고 싶으면 증명, 입증하라. 사례가 8가지가 있어요. 8가지. 8개 아니에요? 뭐 땀시 고민하는 거야 지금? 뭐 고민할 게 없죠. 괜히 엄숙한 척 하는 거죠 지금? 엄숙해야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 밑으로 내려가면 부담부 증여입니다. 이번에는 부담부 증여예요. 부담부 증여라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게 나왔다. 이거 가장 잘하는 게 오랜만에 나왔네. 딱 자르면 답이죠? 부담 많은 부분은 채무잖아. 채무는 대가가 나가는 거니까 뭐다?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보고 나머지는 공짜니까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다 끝났네. 부담부 증여는 1번을 물어보면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2번을 물어보면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부담부 증여. 그 얘기잖아요. 1번에. 오랜만에 잘하는 것도 나와요. 부담부 증여. 채무는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그러나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를 물어보면 뭐라고 답해야 돼요?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법조문은 유상만 나왔어요. 채무는 유상. 그럼 옆에 적어요. 나머지를 물어보면 뭐라고 답해야 돼요?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고요. 그런데 1번에 채무만 물어봤잖아요. 왜 뒤에 없어? 그 나머지는 증여니까. 이거 절대로 안 까먹는 거. 채무는 유상이고 나머지는 공짜 증여고 까먹을 수가 없는 거야. 자, 그 다음 정리됐어요? 네. 자, 여기 보세요. 자, 다만 부담부 증여가 누구랑 일어나? 가족 간에 일어나잖아. 가족 간에 일어나죠? 그럼 똑같아. 가족 간의 이전은 원칙이 증여다. 대가가 없다. 증명 입증하면 유상으로 간다. 할 게 없어. 가족 간의 부담부 증여는 증여 의제 규정을 준용한다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족 간의 이전이든 가족 간의 부담부 증여이든 대가가 없다. 증여. 입증하면 뭘로 본다?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그 얘기라고요. 다만 배우자가 직계 좀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죠? 다만 나왔잖아.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다만 대가 지급 사실을 증명하면 뭘로 본다? 유상으로 본다. 위 1의 경우 채무인수의 이외의 자산은 뭘로 본다? 무상. 유상하면 큰일 나요. 무상을 뭐라 그런다? 증여. 위 1의 경우 나왔잖아. 별도로. 그죠? 자, 여기 보세요. 첫 번째 1번. 가족 간의 이전은 원칙이 뭐다? 증여. 증명 입증되는 거래 몇 개? 8개는 대가가 나가는 거예요.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됐어요? 자, 그 다음 가족 간의 부담부 증여죠? 가족 간의 부담부 증여는 자, 일반적인 부담부 증여는 이게 2번이야. 잘라. 채무는 뭘로 본다? 유상. 나머지는 뭘로 본다?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단 가족 간의 부담부 증여는 몇 번처럼 간다? 1번처럼 간다. 딱 끝났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고 항상 정답, 오답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왜 증여와 유상으로 구분한다고 그랬어요? 세율이 다르죠? 증여는 몇 프로야? 증여는 세율이 암기 다 끝났잖아. 시험 보러 갈 사람은. 증여받으면 세율이 3.5. 가족 간에 증여받으면 12%까지 올라가요. 공시가격 3억 이상 되는 거. 또 적으려고 그래. 자, 유상이 보편적으로 덜 나와요. 증여받으면 3.5야. 조정 대상 지역에서 가족이 증여를 합니다. 2개인데 하나를 증여하면 증여세 몇 프로까지 올라가? 12%. 세금 폭탄 맞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다음 시간에 표준세율, 중과세율에서 배운다고요. 자, 그 다음
600페이지. 상속재산의 포인트가 뭐다? 재분할이야. 재분할이라고. 자, 첫 번째 밑줄고 상속 개시 후, 사망 후. 자, 두 번째 줄 밑줄고 등기 등이 된 후, 등기 등이 된 후. 그럼 세 번째는 상속인 협의에 재분할한 거야. 그럴 때는 뭘로 본다? 증여받아 취득한 걸로 본다. 유상하면 안 돼요. 자, 돌아가신 분. 돌아가신 분을 뭐라 그래요? 피상속인. 피를 흘리고 돌아가신 분, 피상속인이에요. 그래도 공동상속을 받아. 이제 상속을 한다고요. 이렇게 상속을 하는 거야. 배우자도 받고, 그 다음 자녀 완도 받고, 그 다음 자녀 투도 이렇게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유언을 해버렸어. 돌아가신 분이. 배우자는 200만 원 받고 자녀와는 200억 받고 그 다음 자녀 투는 완전히 부자네요. 500억 받고 이렇게 받고 이제 뭐가 끝난 거야? 등기 등록이 끝난 거야. 자기 것만 내면 되잖아. 이렇게 등기 등록이 끝났다고요. 여기까지 맑게 알아들었어요? 등기도 두 번째 줄 등기 등록이 된 후 됐어요? 그럼 등기 등록이 됐다는 얘기는 뭐를 납부한 거야? 취득세를 납부한 거야. 무슨 세율로? 상속에 관한 세율로. 상속이니까 상속에 관한 세율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등기 등록이 돼요. 항상. 자,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야? 재분할하는 거야. 상속인 간의 협의에 의해서 재분할한다고요. 자, 그래서 재분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미안하니까 이렇게 줘. 100억을. 넘어간다고요. 자기 지분은 200인데. 그럼 뭐 이건 감소됐지? 얘는 100억이 초과됐지? 그러니까 법은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100억을 어떻게 한다? 뭘로? 증여받아 취득한 걸로 본다. 그래서 100억은 증여에 대한 뭐다? 세율로 취득세를 납부하라는 뜻이에요. 자, 뭐라고 나왔어요? 증여받아. 취득한 걸로 본다. 상속빈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요. 감소됐잖아.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뭐다? 상속받아가 아니라 뭐다? 증여받아. 그 뜻이라고요. 여기까지 맑게 알아들었어요? 근데 다만 나왔잖아. 별 딱 붙여봐.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뭔 뜻이야? 상속받아, 증여받아 취득한 걸로 보지 않겠다. 상속받아 취득한 걸로 보겠다는 뜻이에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번만 알면 돼. 자, 여기 보세요. 자, 이거는 재분할을 언제 했어? 등기 등록을 마친 후 했잖아. 그럼 재분할을 신고기한 이내에 한 거야. 신고기한 이내에 했을 때는 신고기한 이내에, 법정 신고기한 이거를 재분할했잖아. 재분할했죠? 그럼 이쪽은 뭐다? 이쪽은 증여받아 취득한 걸로 본고 이쪽은 신고기한 안에 재분할한 거야. 등기치기 전에. 그럴 때는 뭘로? 증여받아 취득한 걸로 보지 아니한다. 즉 상속받아 취득한 걸로 본다고요. 신고기한 이내이기 때문에. 그래서 1번 상속에 따른 신고 납부 기한이 6개월이에요. 6개월 이내에 재분할한 거야. 재분할하고 이제 취득과 등기를 모두 마쳤다면 취득세 냈겠죠? 그럼 이런 경우는 증여에 대한 세율이 아니라 상속에 대한 세율로 취득세를 납부하라. 그 뜻이에요.
자, 여기 보자고요. 등기 등록을 모두 마쳤다고요. 그럼 상속세 교통정리가 끝난 거요. 증여세 교통정리가 여기서는 취득세만 알면 되죠. 취득세 교통정리가 끝났잖아. 그럼 이럴 때는 감소된 자로부터 100억을 뭐 받아? 증여받아 취득한 걸로 본다. 자, 그럼 이쪽은 뭐다? 지금 등기 안 됐어요. 신고기한 6개월 이내 이렇게 재분할하는 거야. 그럴 때는 증여받아가 하면 틀려요. 그래서 뭐라고 나왔어요, 거기?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 상속받아 취득한 걸로 봐서 상속에 대한 취득세를 적용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지문은 뒤지게 길잖아요. 그죠? 그래서 등기 등록을 모두 마치면 새로운 취득으로 봐서 증여받아. 신고기한 안에 재분할하면은 뭐다? 상속받아 취득한 걸로 본다. 자, 그 다음 오른쪽. 나와 있기 때문에 설명한 거예요. 자, 601쪽.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사실상 변경했네. 누가? 택지공사가 지목 변경했다는 뜻이에요. 택지공사가 지목 변경을 했다고요. 땅값이 올라갔죠? 그럼 지목 변경 이후에 건물을 지을 수가 있고, 지목 변경 이후에 건물이 없는 경우가 있어. 옆에다가 정원 등을 설치한 거예요. 그럼 땅값이 올라가기도 하고 건물 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죠. 그래서 1번은 뭐다? 1번은 쭉 읽어보다가 뭐야? 토지 또는 부속시설물을 조성 설치하는 경우는 누가 납세무자가 된다? 토지 소유자. 이거는 뭐다? 토지 위에 정원 등을 설치했어요. 그럼 취득세 납세무자는 누구다? 토지 소유자. 건축물이란 말이 없어요. 그 다음 2번. 다만 건축물을 건축했어. 알아들었어요? 지목 변경 등 건축물을 건축했다고. 그럼 정원을 설치하면 누가 납세무자가 된다? 건축물 소유자. 그래서 1번은 건축물이 없는 거야. 토지 소유자. 2번은 건축물을 건축한 거예요. 그럼 누가 납세무자다? 건축물을 취득한 자, 즉 건축물 소유자 이렇게 된다고요. 자, 그 다음 신탁재산이 뭐다? 지위이전. 우리가 신탁법에 따른 신탁은 비과세하죠? 신탁법은 비과세잖아요. 관리처분을 맡기는 거. 자, 여기 한번 볼까요? 갑돌이. 갑돌이가 무슨 법이라고요? 신탁법에 따른 신탁이라고요. 공부상 무슨 등기가 돼 있어? 신탁 등기 맡겼다고. 신탁회사에게. 그럼 갑이 뭐다? 위탁자. 신탁회사가 뭐다?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신탁법에 따른 신탁은 과세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과세하는 거예요. 과세 안 한다고요. 근데 실질 소유자가 유탁자지? 유탁자잖아. 그래서 병돌이가 등장해. 그래서 유탁자 거를 어떻게 받아? 지위. 이전받는 거야. 신탁회사를 통해서. 그럼 지위 이전 받으면 그럼 위탁자 게 아니잖아. 누구 거야? 병돌이 거지. 그럼 병돌이는 취득세를 또 내야 되겠죠? 지위 이전이 나오면 이거 병돌이는 뭐야? 새로운 유탁자야. 새로운 유탁자는 과세한다, 안 한다? 과세한다. 주인이 바뀌었다는 결론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유탁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한 걸로 본다. 그래서 본다와 보지 아니한다를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본다는 과세한다. 주인이 바뀌었으므로. 자, 다만, 항상 다만. 위탁자 지위회전에 불구하고 신탁재산은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탁자에게 과세한다고요. 자, 여기 보세요. 넘겼잖아. 넘겼죠, 병돌이? 그럼 병돌이에게 과세하는 거지? 그럼
병돌이는 뭐다? 수익이 생길 수가 있잖아. 신탁회사니까 이거를 수익시키는 거를 다 옛날 유탁자에게 통장으로 입금시키는 거야. 그럼 실질적으로 갑이 관리하는 거죠? 그럴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취득으로 안 본다고요. 실질적으로 수익 등이 갑에게 넘어가면 자, 시험장에 가면 뭐만 알면 돼? 신탁법에 따른 신탁은 비과세다. 그러나 지위 이전은 취득으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 자, 한 장짜리로 정리하고 쉬어야죠. 1패 자활 한 장짜리를 수백 번 얘기하는 것 같아. 이게 안 되면 세법이 헷갈린다. 자,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 끝났네요. 왼쪽 어디에 붙었는지 탁 펴면 이제 알아야 돼요. 납세의무자가 어디에 있는지 세목별로. 자,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자. 1번은 가설한 자가 아니라 누구가 납세의무자다. 주체구조부 취득자. 그리고 2번 조합원용 부동산은 누구다. 조합원.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면 누구다. 수입하는 자. 그리고 과점주주는 과점주주가 납세의무자고 이런 경우는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그리고 상속인 받으면 상속인 각자가 내죠. 그리고 대위등기는 누가 납세의무자야? 채무자. 채자가 빠져서 채자를 붙이세요. 대위등기는 채무자가 낸다고요. 즉 미등기 건물 소유자가 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왔다. 택지공사. 택지공사 나왔잖아요. 자, 택지공사에 준공된 토지에 정원을 설치하면 토지 소유자. 단 건축물을 건축해서 그럼 건축물 취득한 자. 자, 그 다음 중요한 거는 뭐다? 바로 위에 별 2개야. 2번 위에. 열거 주의에. 자, 부담부 증여 나왔잖아. 첫 번째 별이 뭐다? 2번 바로 위에 배우자 직계 존비속간의 증여는 외우지 마세요. 가족 간의 이전은 증여야. 별 2개 있잖아요. 가족 간의 이전은 외우면 안 돼. 증여. 근데 유상으로 가고 싶으면 뭐 해야 돼? 입증하면 유상으로 가고. 자, 그 다음 위에 별 부담부 증여는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거. 부담부 일반적인 부담부 증여 안 까먹는 것. 딱 채무는 유상. 나머지는 증여예요. 위에 별 채무는 유상. 나머지는 증여. 그리고 밑에 가족 간의 부담부 증여죠? 이거. 가족 간의 부담부 증여는 1번으로 가요. 대가가 없어. 가족 간이니까. 그래서 가족 간의 부담부 증여는 뭐다? 나와 있죠? 증여. 입증하면 뭘로 바뀐다? 유상. 그 참고로 알아두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부담부 증여는 뭐라고요? 이게 아무런 말이 없으면 이거야. 일반적인 부담부 증여는 채무는 유상이고 나머지는 증여예요. 시험은 여기까지만 출제됐었다고요. 그러나 상식으로 가족 간의 부담부 증여는 밑에 별처럼 간다고요. 아, 좌우지간 하나, 2개. 저기 봐. 일반적인 부담부 증여는 이렇게 나눈다. 프린트에 이겨 나왔잖아요. 그러나 가족 간의 부담부 증여는 1번처럼 간다. 그렇게만 정리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지금 뭐 끝났어요? 여기 봐요. 몇 끝났어요? 이제 취득세 납세 문제가 끝났죠? 그럼 여기 보세요. 그럼 머릿속으로 뭐를 비교해야 돼?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 자, 여기 봐. 자,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끝났잖아요. 그럼 등록면허세는 누가 납세의무자야? 등기등록을 하는 자, 명의자. 그래서 설정 등기할 때는 누가 납세의무자야? 그 등기의 권자. 말소 등기할 때는 그 등기의 설정자. 이게 기초잖아. 다시 왜 적는 거야 지금? 왜 적어 지금? 자, 등록 이렇게 딱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끝났죠?
그럼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누굴까? 누가 등기 등록을 하는 자, 명의자. 그럼 설정 등기는 그 등기의 권자. 말소 등기는 그 등기의 뭐다? 설정자. 딱 비교가 돼야 된다고요. 그래도 프린트에 딱 나왔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 나왔잖아, 그렇게요. 그래서 항상 비교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시험장에 가서 문제를 빨리빨리 풀 수가 있어요. 자, 잠시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 하죠.